마음이 멀어지는 과정은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먼저 눈빛에서, 다음엔 태도에서, 마지막에야 말로 드러난다. 장자 촨서. 이 문장을 너는 얼마나 뼈로 느끼고 있는가? 여자가 남자를 떨어뜨릴 때 그 시작은 절대 크고 화려하지 않다. 항상 조용하고 미세하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출발한다. 남자는 이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여자는 바로 그 미세한 순간에 마음의 재배치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재배치가 시작되는 순간 너는 이미 위치가 내려가기 시작한 남자다. 여자가 남자를 떨어뜨리는 첫 번째 방식은 감정량을 미세하게 줄이는 것이다. 이건 절대 갑작스럽지 않다. 예전 같으면 너의 한마디에 웃고 너의 실수에 장난치고 너의 말투 하나에도 감정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반응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져 있다. 감정의 온도는 그녀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걸 알아채지 못한다. 왜냐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말도 잘하고 연락도 이어지고 표면적 태도도 부드럽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감정적 투자량을 낮추며 너를 중심에서 밀어내는 준비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신호는 너에 대한 기대를 서서히 제거하는 것이다. 여자는 기대가 있는 남자에게는 화도 내고 서운함도 표현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왜 그럴까?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기대가 있다는 건 이 관계를 살리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이다. 하지만 기대가 없어지면 남자는 떨어진다. 여자는 더 이상 특별히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제기도 사라지고 서운함도 사라지고 불만도 사라진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이걸 편해졌네 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그건 마음이 내려간 상태다. 세 번째 신호는 너 없는 시간을 점점 더 가볍게 느끼는 것이다. 관심이 있을 때 여자는 너 없는 시간이 불편하다. 답장이 늦어지면 신경 쓰이고 만남이 줄어들면 허전하고 너의 존재를 찾게 된다. 하지만 감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너 없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나아가 편안함으로 변한다. 이건 남자에게 진짜 위험한 신호다. 왜냐면 사람은 편안함에서 떠난다.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이별의 시작이다. 네 번째 신호는 너를 더 이상 특별 프레임에 두지 않는 것이다.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를 특별한 프레임 안에 넣는다. 그 프레임 안에서 너의 단점은 작아지고 장점은 커지고 실수는 귀여워지고 말투는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 너의 행동, 말투, 성격이 이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너는 그대로인데 그녀의 시선만 변하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떨어뜨릴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건 현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다섯 번째 신호는 관찰이 줄어드는 것이다. 관심 있는 남자에게 여자는 너무 많은 것을 본다. 너의 작은 표정 변화, 말투의 미묘한 차이, 답장의 길이와 속도, 기분의 흔들림까지. 하지만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그 관찰 기능이 꺼진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어떤지, 말투가 왜 이런지 궁금하지 않다. 궁금하지 않다는 건 이미 감정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여섯 번째 신호는 너의 장점이 평범해지는 것이다. 여자는 관심 있을 때 남자의 장점을 과장해 해석한다. 저런 배려심 흔치 않아. 저런 안정감 좋다. 저런 유머 감각 매력 있다. 하지만 프레임이 내려가는 순간 그 장점들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바뀐다. 이 변화는 남자를 한 단계 아래로 끌어내리는 핵심적인 심리 메커니즘이다. 7번째 신호는 너를 잃는 상상을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다. 관심이 있을 때 여자는 너를 잃는 상상을 하면 불안하다. 하지만 감정이 떨어지면 너 없는 미래가 현실적이고 담담하게 그려진다. 이 상상이 시작된 순간 여자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8번째 신호는 너에게 썼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른 곳은 일일 수도 있고 자기 관리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남자일 수도 있다. 남자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여자는 먼저 에너지 우선순위를 바꾼다. 그 우선순위에서 네가 밀려나면 그녀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식는다. 이 모든 변화는 겉으로는 전혀 티나지 않는다. 말투, 매너, 태도, 모든 게 평소와 비슷하다. 그래서 남자가 모른다. 그래서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이미 늦는다. 이제 너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녀는 언제부터 너 없는 시간이 더 자연스러웠는가? 왜 그녀의 반응, 온도가 떨어졌는가? 왜 문제 제기가 사라졌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언제부터 그녀의 프레임에서 내려가기 시작했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남자 스스로가 어떻게 더 빠르게, 더 깊게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지 보게 될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떨어뜨리는 첫 번째 단계가 감정 축소라면, 두 번째 단계는 남자가 스스로 가치를 무너뜨리며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빠르게 추락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단계의 잔인한 진실은 하나다. 여자는 남자를 직접 떨어뜨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남자는 스스로 떨어진다. 남자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 행동들 때문에 사실은 가장 빠르게 아래로 내려간다. 문제는 그 행동들이 겉보기에는 다 좋은 의도 같다는 점이다. 여자가 남자를 강화시키는 행동은 늘 강함, 기준, 거리감, 중심성이다. 하지만 남자가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늘 반대다. 불안, 과투자, 종속, 해명, 확인, 과몰입. 첫 번째 가치 하락 패턴은 너무 많이 줄은 것이다. 남자는 잘해주면 그녀도 날 높게 본다고 믿는다. 하지만 여자는 과하게 주는 남자를 볼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이 남자는 이미 나한테 잡혔다.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절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너의 과한 배려는 매력이 아니라 너의 절박함을 드러낸다. 절박한 남자는 유지할 필요가 없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 두 번째 패턴은 기준 없는 수용이다. 여자가 실수해도, 기분이 왔다 갔다 해도, 선을 넘어도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왜? 이럴까봐. 하지만 여자는 이렇게 본다. 이 남자는 나를 잃기 싫어서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남자는 존중을 받을 수 없다.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남자는 더 빠르게 떨어진다. 세 번째 패턴은 확인 중독이다. 너는 작은 말에도 의미를 찾고 답장 템포에 감정을 실어 해석하고 그녀의 기분에 맞춰 움직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자는 깨닫는다. 내가 리듬을 흔들면 이 남자는 무너지는구나. 그 순간부터 내 위치는 절대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네 번째 패턴은 불안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다. 연락이 조금 늦어지면 초조해지고, 대화가 빠르게 끝나면 불안해지고, 그녀가 조금 차가워지면 머릿속에서 이미 이별 시나리오를 돌리기 시작한다. 불안한 남자는 여자의 시선에 매달리는 남자다. 그리고 매달리는 남자는
언제나 떨어진다. 다섯 번째 패턴은 해명 남자가 되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가 조금만 반응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아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어제는 내가 좀 피곤해서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던 거야. 설명은 약자의 언어다. 조선시대 권력관계에서 해명하는 사람은 항상 아래였다. 연애에서도 똑같다. 해명하는 순간 너의 지위는 무너진다. 여섯 번째 패턴은 그녀의 감정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너는 그녀의 기분을 맞추려고 리듬을 바꾸고 너의 하루를 조종하고 너의 기준을 흔들어 버린다.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여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자는 이 남자를 쉽게 다뤄지는 사람으로 본다. 쉽게 다뤄지는 사람은 절대 붙잡을 가치가 없다. 일곱 번째 패턴은 자기 삶의 영역 상실이다. 처음에는 너만의 루틴, 너만의 목표, 너만의 시간, 너만의 중심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일정, 그녀의 기분, 그녀의 템포에 너의 삶 전체를 맞추기 시작한다. 이 순간 여자는 깨닫는다. 이 남자는 나 말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녀가 너를 떨어뜨린다. 여덟 번째 패턴은 정신적 과몰입이다. 여자에게 몰입할수록 남자는 자기 존재를 잃고 자기 기준을 잃고 자기 매력을 잃는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남자의 세계였다. 그 세계가 사라지면 그 남자도 사라진다. 아홉 번째 패턴은 가능성을 과장하는 착각이다. 남자는 여자의 작은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며 아직 희망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인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다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떨어진 남자는 대부분 끝까지 떨어진다. 열 번째 패턴이자 가장 치명적인 하락 방식. 남자가 스스로를 버리고 여자를 선택하는 것. 여자는 절대 그런 남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남자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너는 언제부터 기준 없는 남자가 되었는가? 너는 언제부터 그녀의 반응에 좌우되었는가? 너는 언제부터 자기 세계를 버렸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언제부터 스스로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는가? 다음 단계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이 하락 패턴들을 근거로 남자를 내려다보는 구조를 구축하는지 보게 된다. 너는 이제 봤다. 여자가 조용히 감정을 줄이고 그 다음 너 스스로 같이 하락 패턴을 밟으며 어떻게 스스로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하지만 진짜 균열은 여기서 시작된다. 여자가 위로 올라가고 너는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 즉 관계의 힘의 축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다. 이건 남자 대부분이 끝까지 모르는 지점이다. 왜냐면 여자는 이 단계에서도 결코 공격적이지 않고 너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주지도 않으며 심지어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안정이 아니라 우위에 올라섰다는 심리적 증거다. 여자가 남자를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첫 구조는 감정의 고저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다. 관심 있을 때 여자는 남자의 행동 하나에도 감정이 요동친다. 기쁨, 설렘, 기대, 불안, 이 모든 감정이 살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너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기쁨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실망도 없고 질투도 없다. 감정이 사라졌다는 건 너의 위치가 이미 그녀 아래라는 뜻이다. 감정적 우위는 관계에서 절대적인 힘이다. 두 번째 구조는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너는 연락을 기다리고 그녀는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너는 맞추려 하고 그녀는 맞추지 않는다. 너는 물어보고 그녀는 대답만 한다. 너는 계획을 제안하고 그녀는 나중에 보자라고 말한다. 이 주도권 구조가 고정되는 순간 여자는 너를 아래로 본다. 세 번째 구조는 시간 배분에 권력이 이동하는 것이다. 관심 있을 때 여자는 너를 위해 시간을 만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기 일정 중심으로 움직인다. 너의 제안은 그녀 일정의 빈 공간이 있을 때만 들어간다. 이건 여자가 너보다 위에 섰다는 상징적 구조다. 네 번째 구조는 너의 감정을 조절 가능한 변수로 취급하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내려다보기 시작하면 남자의 감정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요소가 된다. 너의 불안, 그녀는 무감각 너의 기대, 그녀는 가볍게 무시 너의 서운함, 그녀는 왜 그렇게 예민해? 감정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순간 너는 그녀의 관점에서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는 남자가 된다. 다섯 번째 구조는 대화의 길이는 유지되지만 깊이는 사라지는 순간이다. 남자들은 이걸 잘못 해석한다. 그래도 대화는 이어가잖아. 말은 잘 통하는데. 하지만 이건 착각이다. 대화가 길다고 해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대화의 깊이가 사라지면 그건 정중한 관계 유지일 뿐이다. 여자는 마음이 떨어진 남자를 예의 있게만 대할 뿐 절대 깊게 연결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구조는 미래 언급의 완전한 실종이다. 너와의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다. 여자는 마음이 있는 남자에게는 항상 작은 미래를 그린다. 나중에 같이 가자. 언젠가 이거 해보자.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미래 언급도 없다. 미래가 없는 관계는 현재가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일곱 번째 구조는 남자를 관찰하던 시선의 종료다.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를 너무 자세하게 본다. 표정, 말투, 기분, 행동의 흐름. 하지만 이제 그녀는 널 보지 않는다. 본다는 건 시선만 너에게 향하는 게 아니다. 의미를 읽는다는 것이다. 그 의미 읽기가 끝났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났다는 뜻이다. 여덟 번째 구조는 너의 노력이 더 이상 평가 요소가 되지 않는 순간이다. 남자들은 생각한다. 더 잘하면 그녀도 다시 나를 보겠지. 하지만 이 단계에서 여자는 너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면 관심 없는 남자의 노력은 그녀의 심리에서 점수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노력은 감정이 있는 남자에게만 점수를 준다. 감정이 떨어진 남자에게는 그저 매너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아홉 번째 구조는 너의 존재가 그녀에게 안정 요소도 불안 요소도 아닌 상태다.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점이다.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에게 반응한다. 좋든 나쁘든. 하지만 이제 너는 그녀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너의 존재가 그녀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감정적 무게가 완전히 0이 되었다는 뜻이다. 열 번째이자 가장 잔인한 구조. 너의 위치가 그녀의 내면에서 이미 아래로 굳어지는 순간. 이건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말투의 여유, 거리감의 안정, 반응의 얕음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너보다 위에 있다. 너는 아래에 있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여자는 남자를 마음속에서 떨어뜨린 것이다. 이제 너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녀는 언제부터 위에서 너를 내려다보았는가? 왜 너의 감정이 그녀에게 아무 힘도 없게 되었는가? 왜 주도권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언제부터 아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했는가? 다음은 마지막 단계 여자가 남자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지점, 되돌릴 수 없는 결론의 순간이다. 여자가 남자를 떨어뜨리는 마지막 단계는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결론이다. 여자가 이 남자는 여기까지다라고 속으로 조용히 결정하는 순간, 이 결정은 절대 폭발적이지 않다. 오히려 잔인할 만큼 차분하다. 감정이 폭발할 때는 희망이 남아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는 다시 맞출 의지가 있다. 하지만 아무 감정 없이 결론을 내릴 때, 그때가 진짜 끝이다. 여자가 남자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첫 신호는 관찰의 종료다. 관심 있는 남자를 볼 때 여자는 항상 의미를 읽는다. 말투를 분석하고 표정을 살피고 행동의 흐름을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너에게 더 이상 의미를 찾지 않는 순간이 온다. 너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이 났으니까.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의 절대적 평온함이다. 남자가 연락을 늦게 해도 아무렇지 않다. 남자가 갑자기 바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다. 남자가 실수를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면 여자는 관심 없는 남자에게 감정을 쓰지 않는다. 감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연결이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뜻이다. 세 번째 신호는 남자의 변화가 의미를 잃는 순간이다. 너는 늦게서야 정신을 차리고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 연락 템포를 조절하고 기준을 회복하고 말투를 다듬고 자기 세계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이미 늦었다. 왜냐면 여자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만 남자의 변화를 기회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떠난 뒤의 변화는 그저 늦은 몸부림일 뿐이다. 네 번째 신호는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너와 연결될 이유가 없으면 그녀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감정적으로 멀어져도 정중함은 유지된다. 이 착한 태도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헷갈린다. 하지만 그 정중함은 연결이 남아서가 아니라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생기는 평온함이다. 다섯 번째 신호는 우선순위에서 너의 완전한 실종이다. 여자는 관심 있는 남자와는 자신의 일정과 에너지를 배분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너를 위한 시간, 너를 위한 여지, 너를 위한 에너지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너는 그녀의 일정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감정에서 비워졌고, 그녀의 미래에서 삭제되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내면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다. 이 단계는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위기에서 드러난다. 말투가 안정적이고 반응이 얕고 감정이 없고 거리감이 일정하다.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단념이다. 일곱 번째 신호는 남자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남자를 떨어뜨렸다는 건 그 남자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다. 특별함이 사라지면 대체 가능성이 생긴다. 대체 가능성이 생기면 관계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덟 번째 신호는 너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관심 있는 남자는 여자의 대화 속에 계속 등장한다. 친구에게, 동료에게, 가족에게 가볍게라도 언급된다. 하지만 떨어진 남자는 대화에서 사라진다. 이건 여자의 마음에서 너라는 존재가 정리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9번째 신호는 네가 없는 삶이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그녀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이건 여자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에서 드러난다. 더 잘 웃고, 더 평온하고, 더 여유로워진다. 너 없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너 없이 더 편하다는 뜻이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신호. 너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 연락 템포가 일정하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너에게 애쓰지 않고, 더 이상 의미를 찾지 않는다. 너는 그녀에게서 떨어졌고,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너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너는 언제부터 그녀의 시선에서 사라졌는가? 너는 언제부터 그녀에게 감정적 부담이 아니라 감정적 공백이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언제부터 스스로를 대체 가능한 남자로 만든 것인가?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가 내린 결론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너는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조용히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일관되고 잔인한지 목격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은 단 한 번도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자는 끝낼 때 절대 소리치지 않는다. 그냥 마음을 닫고 시선을 회수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간다. 이 침묵이 바로 남자의 진짜 패배다. 남자들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절대 눈치채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가 결론에 도달한 뒤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노력도, 해명도, 과한 배려도, 자기 변화도 모두 의미가 없다.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너는 이미 떨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 이야기가 아니다. 너는 왜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남자가 되었는가? 너는 왜 감정의 중심을 넘겨줬고, 왜 기준을 버렸고, 왜 상대의 리듬에 맞춰 살기 시작했는가? 왜 그녀가 너를 관찰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그녀가 너를 관찰하지 않을 때조차도 모르고 있었는가? 이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다. 여자의 결정은 너로 인해 시작되지만 너 없이 완성된다. 그녀가 떨어뜨린 게 아니다. 너 스스로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너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남자가 된다. 프레임을 빼앗긴 남자는 언제나 추락한다. 하지만 프레임을 회복한 남자는 누구에게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선택은 너에게 있다. 계속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인가?